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3.97% 급등했습니다. 젠슨 황 CEO의 주식 매도가 끝이 났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인 블랙웰이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작게는 1%포인트, 크게는 6%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CNN의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1%포인트의 격차로, 로이터의 조사에서는 6%포인트의 격차로 앞섰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이 전일 대비 1.72% 뛴 배럴당 75.1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전시 내각을 탈퇴했던 야당의 핵심 지도자인 베니 간츠 당대표 역시 헤즈볼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5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소비자들의 비관적인 고용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간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연일 또 신고가 랠리를 경신을 해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8,000선을 수복을 해줬는데요. 이날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오름세를 이어간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동력이 있었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그리고 중국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젠슨 황 CEO의 주식 매각이 완료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차세대 AI 칩이죠.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4% 가까이 급등을 해줬고요. 또 이로 인해서 반도체주 전반에 매기가 돌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서 알리바바와 JD.com 등 관련 수혜주들 어제 뉴욕 증시에서 강세 보여줬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이 시각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강하게 불을 뿜고 있습니다. 또 이 닥터코퍼 구리 가격 역시 같은 이유로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서 이 오늘 관련주들 고개 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너지와 화학 그리고 철강주들이 장 막판 뒷심을 발휘하게 되면서 1% 이상 날아올랐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0.41% 견조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2640선을 어느덧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 다행히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이 거센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코스닥 시장 지금 지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의 강세 속에 1.6% 이상 껑충 도약해줬던 코스닥 시장. 오늘 0.47%. 이 모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비슷한 상승폭을 보이면서 오늘 빨간불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770선 막 돌파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어제와는 다르게 현재 개인이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관측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권에서 약 0.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오늘 장 초반 시장.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마리화나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 간 지지율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었죠. 최근 여론조사기관에 따라서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작게는 1%포인트, 크게는 6%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지지율 격차에 관계없이 모두 해리스 후보가 우위를 점했다는 점인데요.
그중에서도 이 태양광 풍력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요새 크게 고개를 들고 있죠. 오늘은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가 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그냥 뭐 대충 끝났죠, 잘. 뭐 급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니고. 자, 어제 중국 시장이 4% 아주 초급등하면서 끝났는데 지준율 인하와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국내 중국 상장 기업이라고 관련주들이 있는데 일단 그쪽이 지금 제일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한가가 2개가 들어갔어요. 컬러레이, 형성그룹. 그래서 이게 중국 상장 기업인데 그렇게 뭐 믿음직한 기업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이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 중국 기업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가의 뭐 국회 통과 그다음에 뭐 26일인가요? 뭔가 그 처벌법에 대해서 강력한 뭔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움직이는데 근데 그거 얘기 아니어도 앞으로의 보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이 성능들이 너무 좋아져 버리니까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영상과 목소리 모두 다 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분들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이라는 부분들은 계속 이슈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각국의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보안에 대한 법들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어느 날 전화 받았는데 여러분들 어머님이 전화 주셨어요. 돈이 지금 500만 원 필요하대요. 그래서 목소리도 똑같고 영상 통화도 똑같아요. 그게 딥페이크입니다. 그게 돼요 지금. 아니면은 그 인공지능의 성능으로 해커가 그걸 성능을 개발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해킹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워낙 인공지능의 성능들이 좋아져 버리니까 이제 방패도 좋아져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의 이슈는 그래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없던 기술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새로운 법들도 계속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 어쨌든 오늘 뭐 센즈랩, 모니터랩, 뭐 이스트소프트 아주 폭등을 하네요. 폭등을 해. 자 그리고 전고체는 일부만 움직이네요. 태성만 움직이고 뭐 나머지들 전선테만 움직이고요. 어제 엔비디아가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젠슨왕이 매각을 했다는 이제 주식 매각이죠. 주식 매각. 그래서 매각을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4%가 상승을 하고 IT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줘서 뭐 우리나라도 HBM 관련주서부터 반도 장비주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 기업 밸류 업 해가지고 뭐 100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뽑았다 그러는데 관련주들 뭐 움직임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플러스 느낌이 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테마주의 흐름들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테마주를 뽑아왔는데 일단 미국장 잠깐 체크를 하고 일단 중국 시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별거 없었죠? 다우존스 또 역사상 신고가 찔끔 올라갔어요. 0.2%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올라갔어요. 전고점을 뚫었고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최고점 여기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뭐 살짝 밀려도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밀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감기가 걸려서 그렇지 뭐 밀린다고 한들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밀리면 다시 또 올라가는 미국 시장. 어쨌든 이렇게 밀리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걱정이 안 되는데 미국 시장이 잠깐 밀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또 이때다 싶어갖고 또 떨어질까 봐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테마주는 괜찮습니다. 특히 올라간 거 없는 애들은 괜찮은데 뭐 올라간 거 마냥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상관없이 지금 뭐 테마주들이 뭐 어제도 잘 버티고 오늘도 잘 움직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진단키트들도 꼼지락거리고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낙폭과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돈을 푸는 부양책을 그러니까 중국도 금리 인하하고 돈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똑같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미 그러고 있는데 계속 그런다 얘기는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줄 모르고 있는데 미국은 돈을 풀고 있고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죠. 한다 했는데 진짜로 시행을 했고 다음에서도 0.25 내리겠죠. 또 0.25 내리겠죠. 계속 내리겠죠. 한때는
0%였다는데 그렇죠? 금리가 제로 금리였었는데 5.5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계속 올렸어요. 그거를 내린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내릴지 저도 모르죠. 그럼 파월한테 물어보시고 어쨌든 올해 내내 내린다고 그랬고 내년에도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믿고 가야죠. 그래서 미국은 돈도 풀고 얘네들도 부양책을 하는 겁니다. 돈도 풀고 금리 인하도 하고 그러면은 미국 시장은 우상향으로 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가야 되는데 너무 더뎌요. 봐봐요. 너무 더뎌요. 벌써 여기를 뚫었어야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안 뚫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라 이거 미국 시장 이러다가 잠깐 살짝 감기 든다고 살짝 내려가면 어차피 걔네들 또 올라갈 텐데 역사적인 신고자 또 갈 겁니다. 나스닥 고가 뚫을 거예요 결국은. 근데 어차피 돌파할 건데 미국 시장 잠깐 조정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기 전고점 있죠? 여기 또 부담된다고 또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 느낌? 우리나라 약해서 그래요. 왜 약하냐? 돈들이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해외 주식으로 나갔습니다. 국민연금도 5년 동안 34조 팔았답니다. 올해도 1조 뭐 8천억 팔았는데 2021년도인가 그때에서 그때 20 몇 조를 팔았어요. 24조인가를 팔았나?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34조를 팔았는데 들어올 생각을 하고 계속 줄이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땡겨 올렸었던 큰 돈들이 지금 그러니까 조 단위로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조 단위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조 단위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 해외 시장으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둔하고 테마주들만 아주 난리법석을 치는 그런 아주 그냥 단타장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지수가 여기에서 저항대에서 걸리면 다시 밀릴 것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중장기 투자하고 싶으면 미국 주식 하세요.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하여튼 좋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박스권의 느낌인데 안 올라온 게 아니고 휴일까지 포함하면 3주째 올라오고 있는 경우고 휴일 제거를 하더라도 2주째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 봤자 일주일 정도. 그래서 조만간에 조정받겠죠. 미국이 흔들리면. 근데 아직 미국이 안 흔들려서 우리도 안 흔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빠져야 빠집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종 전문가님이 지금 조정받으니까 지금 현금화해야 된다? 아니요. 테마주를 공략을 하시고 이게 흔들려도 빠지는 거는 아니 나스닥이 빠지면 뭐가 빠지겠어요? IT가 빠지겠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 빠지겠죠. 그러니까 IT가 빠지는 거고 테마주들은 계속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계속 강하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요즘 이슈 나와서 움직이고 딥페이크도 움직이고 STU도 움직이고 뭐 등등.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들 위주로 매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25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각으로는 그래서 오늘 밤인지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내일인지는 모르는데 기사는 25일이거든요. 그럼 오늘 밤이면 내일 낮이겠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새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대마 관련주들 그렇고 낙태지지 관련주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쪽인데 이미 태양광하고 풍력은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먼저 미리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늘도 뭐 다 강한 건 아니고 일부만 오늘 캐시코 트레이 날아다니는데 어쨌든 지금 기대감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쪽으로 쏠리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건데 지금 아직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해리스 쪽이 조금 우세하다라는 평이죠. 여기 이제 뒤집히면은 이제 저쪽이 움직일 텐데 아직까지는 이쪽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CNN이 다시 그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했는데 트럼프가 거부를 했고 그러면 이제 정책 발표가 되는 부분들만 보면서 그러니까 토론회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트럼프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경제 정책 발표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종목인지는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들 지난번에도 이거로 들어가서 짭짤한 한번 단기적인 수익을 냈던 그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다 같이 짚어보고 왔는데요. 이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이 25일 피츠버그에서 새롭게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오는 25일에 발표될 이 정책은요, 중산층을 겨냥해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또 기업들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로이터를 포함한 다수의 소식통이 이를 인용을 해줬는데요. 오늘 관련된 정책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샵 0082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댓글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그리고 보유 비중, 매수 단가까지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에게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이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많은 기대를 모아주고 있는 마리화나 관련주, 오늘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오성 첨단 소재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71% 역시 예상대로 견조한 시작 보여주고 있는 오성 첨단 소재. 지금 이 시각 2,115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이 오성 첨단 소재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어떻게 다가가 볼까요? 자, 지난번에 9월 언제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한번 표적 종목 드리고 나서 한번 급등이 나왔죠. 며칠 만에 급등이 나와서 수익 실현을 한번 하라 그랬고 종목점 저항에 부딪히니까. 근데 이제 거래량들이 앞에 많이 실렸는데 아직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바이오도 아침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장이 강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어떠냐. 말 그대로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강합니다. 흔들리는 거 가지고 미국 시장 겁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문제예요. 미국 시장 조금 흔들린다고 아주 우리나라 시장 8월 5일 날 봐봐요. 무슨 9.11 테러 터지듯이 막 급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이기는 한데 테마주들은 좀 덜 흔들리거나 또 올라갈 때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과 정상적인 종목이 문제인 거지 테마주들은 잘 가기도 하고 잘 빠지지도 않고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8월 5일 날 있었던 그때 뭐 이상했던 그 블랙 먼데이 그런 상황은 안 나올 것 같고 흔들려도 테마주들은 잘 움직이는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지금 중국도 내내 빠지다가 지준율 인하에다가 경기 부양책 돈을 풀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는 뜻인데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과 중국이 둘 다 그럼 전 세계가 지금 돈을 풀어갖고 난리를 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원래는 가야 되는데 지금 돈들이 안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돈들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그래도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뭐 다 올라가기 시작하고 유럽도 이미 가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테마주들은 잘 움직입니다. 시가총액 뭐 100조짜리 뭐 200조짜리 뭐 이런 게 움직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시가총액 뭐 3천억짜리 뭐 5천억짜리 이런 것들은 뭐 급등락하고 뭐 단기간에 뭐 폭등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샤페론처럼 샤페론도 130% 올라갔던 게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센지랩도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죠. 막 폭등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이 크질 않다 보니까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미국장하고 중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계속 제가 올 여름서부터 계속 테마주해야 된다, 테마주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은 좋아요. 좋은데 대형주가 안 가는 것뿐. 어쨌든 테마주 위주로.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 정책 발표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기사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요점이 그거죠. 누가 우세하냐. 우세하면 그쪽으로 해서 정책들이 이제 올해 11월 달 이후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내년서부터는 정책들이 그쪽이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해놓은 얘기를 해놓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쪽도 수혜주고 해리스 쪽도 수혜주란 말이에요. 원래는 해리스 테마였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쪽에서도 이거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돈을 풀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정책을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부분들로. 모든 공약을 다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뭔가 얘기가 나오면 그걸 안 지키면 굉장히 하원과 상원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또 그렇죠? 공격적으로 하기도 하고
미국 국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를 않고 그래서 미국은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공약들이. 어쨌든 그래서 25일 오늘인데 사실 오늘인데 우리나라 시각하고 미국 시각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늘 밤 아니면 내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다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튀면 깔끔하게 운이 좋으면 뭐 상한가 가는 거고 운이 안 좋더라도 지금 장 분위기에서 저점 깨지고 폭락하는 경우는 그 어떤 종목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매력적이라서 오늘 갖고 나왔고요.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오성 첨단 소재 참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이 매수가 만나보기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과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9월 19일과 20일 파미셀, 매수가는 동일하게 5,440원 짚어주셨는데요. 19일 기준으로는 1.5%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20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과 24일 시젠, 매수가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25,15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나란히 2.8%의 상승률 각각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공략주 상황들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 주인공이었던 이 시젠, 오늘 장에서의 추가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오성 첨단 소재 그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 드렸고 그저께도 드렸던 시즌인데요. 지금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 거기에 100개 종목에 헬스케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약주라고 안 돼 있더라고요. 헬스케어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뭐 등등등등 한 15개, 17개 그 정도 있는데 거기에 시젠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량한 기업 중에서 싸니까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뭐 그런 그래서 무슨 뭐 펀드 뭐 ETF 뭐 조성한다 그러는데 뭐 과거에도 근데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별로 그냥 뭐 잠깐 이슈 있단 말인데 그래도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좋은 기업이라고 정부에서 찍어주고 가치가 있다 내지는 가치가 너무 낮다 뭐 이렇게 찍어준 종목이니까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하고 엠폭스 관련주들이 오늘은 한 2%대, 1~2%대 랩지노믹스 3% 올라가네요. 뭐가 좀 그래도 꿈틀꿈틀 거리기는 해요. 날씨도 지금 이제 새벽에는 이제 17도 뭐 이렇게 떨어지죠. 20도에서 17도 떨어지는데 한 달 지나면 기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다 알죠,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기온이 계속 추워지게 되면 뭐 마이코즈 플라즈마 이 폐렴도 지금 뭐 기사를 보니까 중증 환자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늘고 있다라는 뭐 기사도 있고, 그래서 뭐 폐렴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엠폭스 진단 키트. 그러니까 이게 폐렴인지 이게 독감인지 이게 신종플루인지 이게 코로나인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병원을 가면은 뭐 중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내가 중증 환자인 것 같다 그러면 뭐 상급병원이나 아니면 병원을 가는 거고 내가 좀 그렇게 심한 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뭐 동네 병원을 가라 뭐 이건데 많은 댓글들이 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의사냐 그렇죠?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겨울 되면은 당연히 감기 환자가 늘어나는 거는 항상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런 이슈가 돼서 저런 이슈가 돼서 뭐 하여튼간 뭐 응급 뭐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 뭐 해열제 뭐 찾고 뭐 약 찾고 뭐 비상약 찾고 근데 약국에서는 없다 이렇게 되고 그럴 것 같죠. 우리가 병원 가면 되지 뭐 하면은 우리가 약국 잘 안 갑니다. 물론 병원 갔다 약국을 찾지만 근데 이제 뭐 뉴스에서 예를 들어 뭐 전쟁 난다 그러면은 갑자기 전쟁 난다는 얘기만 갑자기 라면이 그쵸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막 팔리듯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은행 다 망한다 그러면 다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돈들 다 찾게 은행 가봐요. 못 찾습니다. 돈이 다 없거든요. 마찬가지 약도 뭐가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열제 찾고 감기약 찾고 그러면은 원래부터 많이 있었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올 겨울이 제약주들이 이래저래 움직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젠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엠폭스 그리고 어제 그저께 기사를 보면은 WHO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엠폭스 환자가 사상 최대치다. 뭐 이게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사를 찾기 전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뉴스가 너무 많아서 다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22일 날 기사에 있어요. 23일이구나. 23일 날 저녁에 보면 기사가 있어요. 엠폭스도 계속 늘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이걸 올라갈 때가 되면 갑자기 느닷없이 엠폭스 뉴스가 또 다시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차트가 바닥에 있을 때, 거래에 실려 있을 때, 그냥 안전할 때. 자, 그래서 오늘 올라왔는데 아까 아침까지만 해도 2.8%고요. 현재로는 아까 올라와가지고 3.4%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익은 단성은 됐는데 더 가져가셔도 돼요. 올 겨울을 봤을 때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 그다음에 엠폭스 관련주 이쪽으로 해서 움직이든 아니면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뭐 ETF가 사주든 좀 최근에 외국인들도 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ETF에서 조성돼서 별로 기대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뭐 가겠죠. 하여튼간 한국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시젠이니까 시가총액 1조 3천억인가 그럴 거예요. 1조 3천억? 그렇죠. 그러면 밸류업이면 싸다고 평가가 됐으면 4만 원, 5만 원, 6만 원 가야죠.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거보다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 겨울을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에 일단 시젠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 대봉 LS부터 가겠습니다. 대봉 LS 자 14,340원에 8월 달에 드렸던 종목인데요. 8월 7일 날 대봉 LS 그러니까 이제 8월 5일 날에 아주 시장이 그냥 그렇죠. 풍비박산 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드렸던 종목이라서 뭐 싸게 들어왔나 봐요. 80.6% 일단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상승률이 이렇다는 거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신규 매수는 안 된다 그랬죠. 체크만 하고 비만 치료제들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잘 안 떨어져요. 오늘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근데 어제도 이랬다가 샤페론이 날아다니면서 다시 끌어당겨 올렸는데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예상이 됩니다. 많이 올라간 쪽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 다음은 우리기술. 이건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했죠. 팔아라. 안 좋은 얘기가 하나가 있다.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팔아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차트나 패턴들은 나쁘진 않은데 그냥 그렇죠. 수익 날 때 제가 팔라고 며칠 동안 강조했으니까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자 다음은 한미약품. 얘는 더 가져가도 되긴 되는데요. 대형주 할 거면 미국 주식 기술주 하세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 애국심으로 우리나라를 꼭 살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자금 빠져가는 거 싫어요. 저는 우리나라 주식을 꼭 할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한미약품, 셀트리온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근데 저라면 이거 안 해요. 미국의 기술주 하지.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뭐 단타라도 됐는데 이거 뭐 급등하지도 않고 급락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잖아. 단타도 안 되고 끌고 가야 되는데 얘도 밸류업 지수 100에 들어와 있는 한미약품이고요. 더 가져가도 됩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셀트리온 마찬가지죠 뭐. 자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약바이오에서는 최고의 종목 두 개를 뽑아라 하면 한미약품과 셀트리온입니다. 근데 저라면 미국의 기술주를 해요. 제약주도 마찬가지고 기술주가 뭐가 있어?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할 거면 당연히 미국.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미국 시장 기침 나오면 더 많이 빠지고 올라오지도 않고 근데 미국 주식은 떨어진 것도 조금 떨어지고 올라가면 왜 이렇게 잘 올라갑니까? 그래 버리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날 보면 안 쳐다보고 있으면 신고가가 있대. 역사상 신고가가 있고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분명히 8% 엔비디아 뭐 8% 11% 빠졌다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뭐 17% 15% 13% 올라가 있고 우리나라는 안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의 종목은 맞아요. 셀트리온. 그래서 좀 지겨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종목을 사놓고 가져가 보면 제 무슨 말 뜻인지 알 거예요. 지겨울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가지. 미국에 있는 기술주는 저렇게 잘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라서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테마주 아니고서는 일단 셀트리온 가져가는 건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더 올라갑니다. 지금 5.5% 올라가다 말하는데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는 이유가 얘도 밸류업 지수 100에 있고요.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에서 삼성전자를 열심히 팔고 전체적으로 비중을 다 줄이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셀트리온은 산답니다. 실제로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 사고 있어요. 여기 보이죠? 셀트리온 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계속 비중을 축소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 주식을 산다고 선언을 했죠. 이번에도. 그랬는데 얘는 삽니다. 왜 살까?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데 미국 주식이 더 좋다는 거죠. 자, 다음은 샤페론. 제가 성격이 INTP라 없는 말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한국 주식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원래 INTP 성격이 아니면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B형에다가 그래서 직설적이라. 근데 테마주는 좋아요. 봐봐요. 샤페론 봐봐요. 이거 회사 굉장히 부실하고 뭐 어제도 보니까 무슨 뭐더라. 무슨 뭐 항암 치료제, 뭐 탈모 치료제, 뭐 항염증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나오고 나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냥 기사만 그렇게 하고는 전 못 믿겠어요. 제가 추천했지만 이 회사는 사실 못 믿겠습니다. 적자에다가. 그래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일부만 조금만 가져가세요. 왜냐면 나중에서 FDA 임상 탈락 아니면 뭐 이상한 것도 안 된다. 뭐 탈모 치료좀 뭐 된다 그랬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하한가 가고 그냥 점 하한가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 기술력이 있다면 여태까지 매출액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뭔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적자 매출도 뭐 5억, 2억 이러다가 영업 손실은 200억, 뭐 120억 뭐 이러다가 단기 손실도 뭐 120억 아니 매출이 2억, 5억 하고 있는데 단기 손실 120억 연구 비용을 그렇게 많이 썼나 싶기도 하지만 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어쨌든 작전주 같아요, 작전주 같은데 작전주는 또 잘 가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저는 가져가시라고 얘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게 급락해갖고 떨어지게 되면 전문가는 이거 좋다 그랬는데 제가 언제 좋다 그랬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수익 많이 나서 많이 팔고 하한가마저도 괜찮은 물량만 남겨놓고 가져가면 어차피 작전주들은 의미 없어요. 그냥 계속 루보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막 여기서 막 루보도 막 그때 100배 올라갔는지 뭐 2000% 올라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어쨌든 올라가기는 잘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땡기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개인들을 꼬시고 있죠. 우리는 뭐도 한다. 제가 INTP라 없는 사실을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과거에 제가 전문가 생활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끝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어쨌든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절대로 안 된다. 비중을 줄여서만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자, 다음은 한국 BNC. 얘는 걔보다는 우량하다 그랬죠? 우량하니까 여기 어쨌든 그래 우량한 회사고요. 거래량이 괜찮아요. 근데 좀 늦어요. 시가총액 그 무겁지도 않은데 4천억도 안 되는데 움직임은 무슨 시가총액 40조짜리처럼 움직이는데 7천원은 결국은 넘기긴 할 겁니다. 근데 좀 지겹다 싶으면 파세요. 수익이 났으니까 23%, 뭐 10%, 뭐 5% 열심히 팔고 뭐 5%를 팔든 10%를 팔든 아니에요. 50%를 팔든 80%를 팔든 비중을 줄여가지고 얘는 안전하기 때문에 얘는 안 망합니다. 얘는 안 망하니까 얘는 보톡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미용기기 이쪽도 있고 뭐 화장품 쪽도 있고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실적도 샤페론처럼 적자 회사도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매출액은 늘고 있죠. 흑자 전환했죠. 근데 샤페론은 심각합니다. 실적만 보면. 근데 웃긴 건 샤페론이 더 잘 간다는 거. 앞으로도 더 잘 갈 것 같아요. 근데 얘도 갈긴 갈 거니까 혹시나 비중을 줄여서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엔 7천원 넘어가는 것까지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오성 첨단 소재. 자, 패턴이 지금 전저점을 일단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이중바닥형인데 현재 가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아직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이 크지도 않은데 지금 이게 지난번에 움직일 때도 갑자기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그쵸 막 엄청난 물량이 들어올리면서 갑자기 움직였단 말이죠. 이거를 드리블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오성첨단 소재하고 요게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의 그 대마 관련주의 원투죠, 원투. 우리바이오. 그래서 우리바이오 차트가 얘도 마찬가지 거래가 실려 있죠. 그러니까 얘가 더 강해요. 최근에 조정받을 때 더 별로 안 떨어지죠. 오성첨단 소재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얘는 별로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의 뜻은 지금 얘가 차트가 얘기하는 거야. 거래가 지금 매집이 됐죠. 얘는 이걸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테마에서 넘어간 게 뭐냐면 센즈랩. 이건 뭐예요? 이거 대마 관련주는 아니고 이거 뭡니까? 딥페이크 보안 관련주잖아요. 여기 전고 좀 넘어가 버렸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 방송에서 얘기할 때에서 차트 이쁘다. N자형이다. 센즈랩.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센즈랩, 모니터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래저래 찾아보다 보면 이것도 곧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애들이 많이 보여요. 패턴주에서. 성우전자는 그쪽 이거는 뭐 해리스테마 이런 건 아닌데 이것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고 가벼운 애들 위주로 움직이고 패턴주 위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저는 물론 오늘 표역 종목으로 오선 첨단 소재를 얘기를 했지만 우리바이오 혹시나 갖고 있거나 이거 노리는 분들도 강한 쪽은 이거 같아요. 이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거래량 봐서도 이거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넘어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건 뭐가 될 거냐? 당연히 오성 첨단 소재가 되겠죠. 오성 첨단 소재. 거래량도 엄청 들어왔어요. 여기. 오늘 거래에 실린 거 손톱만큼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드리블하는 놈들은 이 저점은 안 깰 거고 우리바이오도 안 깨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흔드는 척 그러니까 싸게 샀다가 확 튀어갖고 만약에 우리바이오가 상한가 가면 땡큐인데 상한가 안 들어가도 급등이 나오면 이 전고점까지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움직이듯이. 그때서 절반 잘 팔고 욕심이 나면 나머지 절반 이하로는 가져가시면 되고 일단 지금은 이중바닥형의 패턴이죠. 이렇게 큰 N자형 목표치가 있고 우리바이오가 곧 움직일 것 같고 거래가 많이 실려 있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이죠. 저희 오성 첨단 소재 오늘의 매수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전화 상담을 주시거나 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지금 바로 만나봐야겠죠. 이소페타시스 오랜만에 들어와 줬습니다. 매수가가 49,000원이시고요. 또 5%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0.38% 빨간불 켜주면서 39,700원 선, 4만 원 선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다가가고 있는 이 이소페타시스. 매수 단가가 다소 있으시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SOS 전략 듣고 오겠습니다. 자, PCB 관련주이면서 IT 부품주들은 나스닥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 넘어가질 못하고 그러니까 강세는 주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주식은 잘 움직여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뭐 도통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게 좀 차이예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49,000원이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가려면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요.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고 엔비디아도 폭등 나오고 애플도 폭등,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미국의 시가총액 1위, 2위, 3위. 근데 얘네들이 나스닥 기술주예요, 다. 그러니까 나스닥 기술주이면서 시가총액 1위, 2위, 3위. 다들 4천조가 넘어가는 요 놈들이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폭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을 땡겨주면서 고가를 돌파를 하면 얘도 올라갑니다. 5만 원 쪽으로. 근데 지금은 걔네들이 그렇게 안 가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 나스닥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스닥이 가야 되는데 나스닥이 지금 상황으로는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정도 우리 올라왔으니까 피곤해하고 살짝 밀릴 수도 있습니다. 저점이 깨진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오면
그러면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고 안 내려오고 바로 돌파가 되면 시간이 좀 짧게 걸릴 거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냐 짧게 걸릴 거냐 그거는 나스닥한테 있으니까 나스닥을 보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7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 미국 시장이 저 나스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저런 상황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때 조정받을 때도 제가 이때 당시 미국 시장 조정이다 그랬고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정이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8월 달에 그런 식으로 폭락하면서 나올지는 몰랐고 일단 조정이라고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 조정받고 박스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뭐가 움직임이 좋냐면 테마주들이 좋아요. 테마주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태양광들도 좀 꿈틀꿈틀거리고 풍력도 꿈틀거리고 지금 중국 얘기 때문에 지금 뭐 철강주하고 저 구리 관련주 움직인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테마주들 그래서 지금 뭐 딥페이크 관련주, 보안 관련주 그리고 겨울 되면은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슈가 항상 붙어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 그러니까 IT도 이슈가 항상 붙어 있긴 한데 참 이게 안타깝게도 나스닥이 폭등을 해야지만 이슈가 먹힙니다. 뭐 실적이 좋느니 실적이 뭐 폭등하느니 다 필요 없어요. 나스닥이 급등을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막 20% 폭등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폭등하고 애플 20% 폭등하고 이래야 반응을 하지. 백날 뭐 좋은 얘기 나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 그래서 미국 시장을 봐라.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빠릿빠릿 수익 내고 싶으면 지금도 테마주들. 그래서 오늘도 대마 관련주 얘기한 것도 저것도 테마주.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도 테마주고 제약바이오주도 테마주고 하여튼 테마주를 보시는 게 지금 당장은 더 유리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종목일 것 같은데요. 91,000원에 그리고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현재 0.4%가량 밀려서게 되면서 89,800원 선까지 정말 아쉽게도 9만 원 선이 무너진 에코프로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 밸류업 지수 100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은 포함이 됐는데 또 에코프로는 포함이 되지 못했었죠. 이 때문에 다소간의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됐었던 현재의 에코프로. 전문가님, 앞으로의 지수 향방 어떻게 꾸려주실까요? 자, 에코프로 91,000원에 물려있는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 아침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 요즘에 공개 방송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침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삼성전기에서 전고체 배터리 어제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 같네요. 전고체 배터리를 뭐걸 상용화해서 개발을 해서 시제품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 2026년도에 그거를 공장에서 찍어내서 상용화 시키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시계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뭐 반지에 들어가는 이런 초소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개발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 성공하게 되면요. 전해질 관련주들은 악재죠. 안 쓰니까. 전해질 필요 없잖아요. 폭발하는 거 뭐가 씁니까? 전고체가 무조건 나올 텐데. 근데 가격 부분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삼성 S대에 누구 뭐 차장이 나왔고 오늘 뭐 기사 내용 보면은 가격이 뭐 관건이다 뭐 이런 기사 제목도 있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전해질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죠. 그래서 전해질에 관련한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 뭐 판매량이 이제 뭐 테슬라가 뭐 증가를 한다니까 지금 기사가 보면 한다니까 그 전고체 배터리 넣어서 판매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저기 뭐냐 2차 전지 전해질 배터리 넣고 판매하는 건데 어쨌든 딴 얘기였고 어쨌든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2차 전지 부품 관련주하고 뭐 충전소 관련주하고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였는데 그게 움직이니까 2차 전지도 어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걸 움직인 게 아니고 중국에서 돈 푼다 그러죠. 그 주식시장 올릴 거 아닙니까? 미국 시장도 돈 풀고 금리 인하한다 그러죠. 그럼 올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야 되는데 에코프로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올려야죠. 얘도 주식인데. 얘도 주식이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게 조선주처럼 뭐냐 알테오젠처럼 유한양행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지. 어렵다고 좀 보고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10만 원, 뭐 12만 원, 뭐 잘 가면 15만 원 요까지는 지수만 우리나라도 올린다면 우리나라 자꾸 돈이 빠져나가서 그런데 하여튼 지수만 올린다라 그러면 15만 원까지 가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27만 원 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27만 원 이상 올라가면 얘만 갈 수 없잖아요.
2차 전지 모든 섹터들과 IT를 같이 데리고 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올립니까? 국민연금 자꾸 팔아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해외 주식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넘어간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자율적인 반등 정도. 그래서 길게 보면 15만 원, 단기적으로 볼 때는 10만 원까지 충분하니까 물려있는 가격은 어려울 거 없어요. 수익 납니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되고 조금씩 올라가든 뭐 갑자기 올라가든 수익 났을 때 잘 파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천기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48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30%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79%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815원 선에 거래 중인 이 화천기계.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자, 어제 갑자기 거래가 실려갖고 확 하고 움직였는데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나?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었네요. 오늘도 갭상승이 강하게 떴는데 물렸던 가격을 줬네요. 만약에 물려있다가 오늘 아침에 올라왔으면 좀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샀다라 그러면 너무 급했죠. 지금은 급등한 상태에서 쫓아 들어갔다가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 1% 빠진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도 죽겠다 그러죠. 나스닥 1% 빠지고 다우존스 1% 빠지면 우리나라는 또 공매도 하는 애들은 또 신났다고 또 그렇죠? 떨어진다고 좋아할 거고 여러분은 죽겠다 그럴 거고 늘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쫓아가려 그러면 이렇게 가면 쫓아가도 돼요.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 2,800 돌파하면 쫓아가도 됩니다. 그럴 일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다 저항대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은 저항대에서는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대충 저점에 했을 때 매매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항대를 뚫었거나, 그러니까 여기를 뚫었거나, 그러니까 여기 875를 뚫었거나 아니면 여기 920을 뚫었거나 코스닥 기준으로 뭔가 뚫리면은 그때선 뭐 쫓아가든 뭐 바닥에 있든 뭐 다 좋은데 지금 올라올 때 여기 저항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기침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조만간에 일주일 안에 기침한다고 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떨어지면 화천기계처럼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던 애들이 내려온다고 비정상이 아니잖아요. 올라갔으니까 내려와도 되잖아요. 근데 쫓아가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30% 두들겨 맞고 그럼 누구 탓을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쫓아갈 필요는 없고 패턴을 보고 이것도 패턴이 나온 거잖아요. 장대양봉 상한까지만 눌릴 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 오늘 샀다면 오늘 산 거는 너무 좀 무리했다. 너무 급했다. 이 말씀드리고 물려있던 거라면 다시 또 올라오면 파세요.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비중을 왕창 줄였다가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저는 화천기계 아니면 전 주식하기 싫어요. 꼭 이겁니다. 그러면 3,000원 초반대에서 다시 잡으세요. 근데 저는 거래가 좀 이상해서 그래 할 때 3,000원 초반대는 매수의 매력은 있는데 그 이상에서는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자, 뭐 시장은 아직 미국 시장 조정에 대해서 아무 시그널이 안 나왔으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아직은. 근데 미국이 만약에 조정받는다? 그럼 또 방송 열심히 보세요. 근데 그것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받으면 조정받는 대로 또 종목들은 테마는 또 잘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은 좋다.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받으면 오히려 매수의 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테마주 장세 계속되니까요.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해보겠고요. 저희는 오늘 장의 이 표적 종목이죠. 오성 첨단 소재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각 1.6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135원 선에 오성 첨단 소재 거래 중이고요. 매수가는 2,14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물러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역사상 신고가 경신 랠리 중에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테마주 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 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각별하게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